비즈니스하고 프로페셔널 하시는 분들이 네. 일터에서 이제 사역자 되자, 선교사 되자 이런 아. 뜻에서 한다 그래요. 아, 멋있네요. 저도 좀 예, 초청해 아주 주세요.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정반자 장로님, 예, 오늘 기도를 시작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네. 계속 들어오실 거니까요. 기도해 예, 주시죠. 예. 그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SMK 64회를 맞이해서 우리 허인욱 장로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허락하사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책임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SMK 64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끝없는 당신의 그 뜻을 따르며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응하는 시간시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특별히 부사스의 시니어 한 분 한 분 그 가정 당신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시니어 모임에서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당신께서 같이만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허인욱 장로님, 그 워싱턴 DC 시니어들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식구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임이 되게끔 또 허 장로님 그 인도하시는데 참으로 귀한 시간 되게 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도 당신을 기림에 섬기는 아름다운 모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이고. 장로님, 늦게 들어오신 회원은 있지만 저희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예. 시작해 주세요. 네. 아이고. 근데 지금 매주 모이셔서 그런가요? 지금 64회째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1년이 좀 넘으신 거네요, 그죠? 그럼요. 네. 감사하죠. 네. 그 전부 다 그러면 지금 캔사스 시티 그 주변에 사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여기 80마일 이내에 다 사시는 건데 여기 저희는 뭐 그렇지 않아 80마일 이내에 다. 그러니까 한 80마일 떨어진 데서 오시는 분도 계신 거예요? 아침에? 뭐 요즘은 이제 줌으로 만나니까 비대면이니까. 네, 글쎄.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대면 모임 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저희가 모이죠. 예. 그렇죠. 글쎄 이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을까 하다가요. 네. 아까 말씀대로 이제 제가 그 말씀쟁이 아빠 된 거 한번 말씀드렸나요? 지난번에?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해주세요. 제가 81년도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네.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쪽 이제 사실 우리 이민사회도 그 지역마다 좀 특성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볼티모어, 이 워싱턴 쪽에서는 월남에 갔다 오신 분들이 주류예요. 메조리티가. 저희가 듣기로 이제 시카고는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 주류래요. 메조리티래요. 독일 광부, 독일 간호원도 갔다 오신 분들. 그분들이 그렇고. 이제 볼티모어 이쪽에는 월남 전에 이제 기술자나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왜냐면 배경이 아시다시피 이제 케네디 때의 이민법을 바꿨잖아요, 미국에서. 네. 전에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민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올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요. 네. 이제 뭐 유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이건 관계자나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그때 케네디가 완성을 못하고 이제 존슨이 대통령직을 이제 받고 난 후에 이제 이민법이 실행이 돼서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미국 국가의 이익이 되면 나라별로 쿼터를 정해줘가지고 이민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1년에 한 3만 명씩 막 쏟아져 들어온 거죠, 그게.
아, 70년대 후반, 이제 80년대 그때. 네. 그때 이제 뭐 아주 그 직전에는 이제 프로페셔널한 분들, 약사나 의사나 뭐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러고 했는데 이제 그 바람에 일반 기술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눈이 일찍 띄어진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중동 같은 데에 네. 제가 이제 미국 오기 전에 그 해외개발공사에 근무를 좀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 그러네. 회사에 뭐 백태리니 뭐 이런 회사를 통해 가지고 중동에 취업도 하시고 뭐 늘 그래 예,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친구들 아름아름 해가지고 고용계약 맺어주니까 이제 미국으로 오신 거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70년대 그 후반 시작해서 이제 80년대 그때 뭐 거의 피크를 이뤘잖아요. 매년 네. 뭐 이렇게 오시고 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와셔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올 때는 그 평생교육이라는 걸 공부하러 왔어요. 그 아, 이제 예. 평생교육이라고도 그러고 이제 그 성인교육이라고도 그랬는데 이 성인교육하면 어감이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뭐 성인용품 뭐 성인 그러니까 뭐 섹스하고 관계된 뭐 이런 거 하는 건 줄 알고 사람들이 맞아요. 오해를 하니까 이제 예. 성인교육이란 말보다는 평생교육 이런 말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 네. 라이프롱 에듀케이션.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국에는 사실 제가 올 때만 해도 그게 전혀 알려지질 않았어요. 네. 그 전두환 씨가 그저 5공화국 헌법을 하면서 거기에 헌법 전문에 한 줄이 들어가 있어요. 정부는 국민의 평생교육에 힘써야 한다. 뭐 이런 아, 말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저는 제 지도 스승하시던 분이 이제 그 사모님이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계셨는데 미국에는 이런 성인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발달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학과장했던 교수님이 제가 국민대학 졸업했거든요. 네. 야, 너 국민대학 나와갖고 뭐 해 먹을래? 미국 가서 아, 공부 좀 더 해고 와라. 네. 그리고 이제 또 밀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게 됐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누님이 여기 이민 와서 이제 한 5년 전에 이민 와서 정착을 하셨어요. 네. 저희 그 자영 되시는 분도 월남에 그 기술자로 갔다 오시고 그런 분인데 이제 누가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고용계약 해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와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도시 캔사스 이쪽은 어떠냐면 대도시 이런 데는 이제 다 그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요.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와서 누님 집에 와서 누님 장사하는 걸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매형이 아침마다 방탄복에 쌍권총 차고 장사로 나가는 거예요. 네. 게다가 필름 그때에 1년에 아니 일주일에 한 명씩 총 맞아가지고 죽거나 다치거나 막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 이게 참 너무하다. 아니 도대체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민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다는 나라에 와서 네. 말도 잘 못해, 글도 잘 못해, 네. 문화도 잘 몰라, 네. 사회도 몰라. 사실 그냥 달러 벌구리 하다가 그 개죽음 당하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이제 제가 공부하는 게 그런 성인 교육을 한다 보니까 미국이 우리만 그 사실 뭐 영어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다 이민자들이 전 세계에서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그런 이민자들을 잘 교육을 해서 문맹자에서 벗어나야 미국도 문화국가가 되는 거지. 네. 국민을 다 문맹자로 놔두면은 그 문화국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솔 같은 English Speaking Other Language에서 이제 그 영어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잘 개발이 됐는데 한국 사람이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왜? 맞아요. 그 분야를 공부한 사람도 없고 일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쪽에 그 한인회장이 되신 한의사 이제 좀 돌아가신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인회장이 되고 우리 옆집 사는 사람한테 이제 제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유학생이 하나 있는데 와서 뭐 어른들 교육시키는 뭐 이런 공부한다고 그러더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관심을 가지고 와서 아, 내가 지금 한인회장에서 좀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아니 사실 저는 그렇잖아요. 그 당시 그 뭐 아시다시피 유학 올 때 뭐 돈 뭐 몇 푼 그렇죠. 갖고 와요. 돈도 맞아요. 없었지 갖고 오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네. 한인회 같은 거 하는 거는 사실 와서 좀 자리 잡고 돈 벌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못합니다. 그리고 했더니 이 양반이 진짜 삼고초려를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제 뭐 못 먹는 감 찔러 나온다고 탁 한마디 하시는 게 이제 걸렸어요. 그러면 당신 공부해갖고 한국 가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동포들 이거 매일 죽어나가고 이런 거 보면서 좀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일 좀 해주는데 뭐 이렇게 버팅기냐고. 아, 그 이제 그만두려고 관두라고 그래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게 와서 마음에 탁 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한인사회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사실 제가 한인사회 일을 하면서 뭐 지금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정말 그 한인사회 일들을 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뭔가 좀 달리 해볼 수 없겠는가. 네. 그런 계기가 김상봉 목사님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할렐루야 교회 은퇴하신 분. 네. 그분이 이제 이 볼티모어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네. 원래 대학교 교수를 하셨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오늘의 양식 나오는 그 베델교회 네. 거기에서 했을 때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좋은 생활 잡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신앙 잡지는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단 말이죠. 응? 뭐 그렇죠. 신앙계라든지 뭐 이런 예술 이제 신앙적인 그런 그 잡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안 보니까 그러지 말고 미국 이민 생활을 도와주는 그런 잡지를 만들자. 네. 그래서 잡지를 읽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였어? 그러면 그 예수 나도 좀 믿어보고 싶은데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좀 다르네. 왜 다를까? 그랬더니 아무리 예수 믿어서 그렇대. 그래? 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야? 그러면 그 예수 나도 좀 믿어보고 싶은데 이제 네. 이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 속의 전도 이게 진짜 바람직한 전도 아니겠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의 양식과 함께 그런 이름도 생겼었어요. 그때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 와서 우리가 정착하니까 했는데 네. 원래 베델교회 의사나 이런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제 그래서 이 양반들이 기대는 잔뜩 높여놨는데 사실 처음부터 뭐 이렇게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대에 갖다 못 미치니까 못했어요 결국은. 아마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년이 넘었는데도. 네. 그렇지만 이제 그때 배운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시고 해야 될 일이 전도잖아요. 네. 전도고 선교잖아요. 네. 근데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네. 뭐 전도 방법을 잘 배워가지고 와서 전도하는 것도 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네. 사실은 그것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삶이 좀 뭔가 좀 틀리다.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서 그렇다더라. 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면 나도 그런 예수를 좀 믿어보고 싶다. 이런 것이 돼야 이제 좀 우리 생활 속의 전도 그래서 하는 게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한인회를 열심히 했는데요. 네. 지나고 나니까 한인회가 뭐 이런 거 잘 하려면 10년, 20년 가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때요. 네. 그러면 우선 이런 일을 할 때 영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영속성이 없어요. 그냥 어떤 분이 회장되면 사실 의욕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들은 하시는데 네. 그 당시엔 임기도 1년이었거든요. 아. 1년 동안 뭐 이렇게 행사하는 것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1년 후딱 지나가고. 그러면. 네. 그리고 그 영속성을 갖기 어려운 게 그 임원이나 이사들이 이제 주로 친구들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야, 나 회장했으니까 너 나 좀 도와주라. 네. 임원도 하고 이러는데 이분들이 1년 지나고 나면
사실 도와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쫓아다니면서 돈 쓰고 시간 버리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회장을 하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걸 조금 더 알고 했으면 좀 더 잘했을 텐데, 네. 아, 이렇게 했으면 좀 더 한인사에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생겨요, 많이. 네.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네. 이제 그때는 사실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야, 너 아, 그거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또 하려고 그러냐. 왜 또 하려면 또 쫓아다니면서 또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힘든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한인사회가 그리고 이제 회장이 바뀌면 임원도 바뀌고 이사도 바뀌고 뭐 사람들이 싹 다 바뀌어 버리니까 네. 맨날 다람쥐 쳇바퀴 또 하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새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누가 조금 좀 잘하고 하면 쭉 올라갔다가 또 어떤 사람 좀 시원찮고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쭉 내려왔다가 이게 그렇죠. 그냥 그 사실 한인사회 발전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서 했을 때 사실 목사님도 쫓아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그 교회에서 재직훈련 하실 때 네. 재직훈련 과정에 한인회나 그 뭐 향후에도 좋고 뭐 실업인협회도 좋고 이런 데 가서 한 1년, 2년 봉사하고 오라고 좀 그 코스에도 좀 훈련 코스에 좀 넣어주시라고. 아, 그렇죠. 그래야 가서 우리 동포들 현황이 어떤지 어떤 네. 생활을 하는 건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가 우리 동포들에게 상황을 처한 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방법이 나와도 제대로 현실에 맞는 처방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래서 이제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 갖고는 안 되겠다. 이번엔 그러면 이제 언론을 가지고 해보자. 네. 그래서 신문을 했어요. 이제 동네 신문을 해요. 그 당시에 네. 이제 워싱턴 쪽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볼티모어 판을 맡아가지고 이제 해보자. 네. 근데 미국이라는 데가 또 신문이 2등은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아, 그건 그렇죠. 네. 대부분 지역이 신문이 하나밖에 살아남지 못하더라고요. 네. 이 볼티모어 같은 경우도 전에 그 볼티모어 선이라는 게 이제 유명한 신문이잖아요. 네. 많이 인용이 되고 그랬는데 이 동네도 전에는 그 볼티모어 선하고 뉴스 아메리카라는 신문하고 두 개가 있었는데 결국 뉴스 아메리카라는 것들이 살아남지 못하더라고요. 아, 볼티모어 선 하나만 남고 물론 이제 아주 근소 신문들은 덜어 있죠. 법적으로 네. 이렇게 공지해야 되는 게 있니까 뭐 네. 데일리 레코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 워싱턴 볼티모어가 전에는 완전한 두 도시였어요. 네. 그래도 이제 워싱턴이 수도니까 뭐 워낙 유명하고 네. 볼티모어도 이게 동부의 그 항구 도시로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네. 거의 10대 도시 안에 들었을 정도로. 네. 그런데 중간에는 뭐 눈밭도 있고 그래서 완전히 떨어졌던 게 이제 점점 도시가 발달이 되니까 두 도시가 하나로 붙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워싱턴 볼티모어를 한 도시로 만들자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올림픽을 유치하려면 원래 한 도시 한 국가래요. 원칙이.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 도시들이 그 광역 도시를 하면 행정구역은 다 틀리잖아요. 네. 여러 개 카운티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뭐 그렇죠. 스테이트도 다 같이 하고 그런데 1990년도부터 이제 미국은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 하잖아요. 센서스. 그렇죠. 그때 이제 연방정부에서 이 볼티모어 워싱턴을 하나의 광역도시로 한다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촉진시킨 것이 올림픽 유치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름 가지고 한참 싸웠어요. 그래도 알파벳 순서로 봐도 볼티모어 워싱턴이 돼야 맞지 않냐. 그래서 예. 워싱턴에서는 그래도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데 워싱턴 볼티모어를 해야지 이러고 하다가 워싱턴 볼티모어 메트로폴리탄 에리아 이렇게 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 제일 눈에 보이냐면 워싱턴에는 워싱턴 포스트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일 그것 때문에 겁나는 게 이제 볼티모어 선이에요. 볼티모어 선 자체도 두 도시일 때는 유명하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존해서 나갈 수 있었는데 네. 이게 두 도시가 한 도시로 붙어버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하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볼티모어가 그 로컬화, 지방화, 지방신문화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미국 사회의 흐름들을 보면서 미국 이제 신문하고 그 신문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이민 1세들이 계속 들어올 것인지, 네. 그러면 이민 1세들이 만약에 끊어진다 그러면 신문이 뭐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즘도 이제 시대가 이렇게 되니까 다 인터넷으로 보지 신문들 안 보니까 그러면. 신문사들이 아주 비상이 걸렸다고요. 네. 그러니까 막말로 100만 불을 투자해서 신문사를 그 뭐 인쇄기도 놓고 뭐 투자를 했는데 10년밖에 못 간다 그러면 1년에 10만 불씩 그냥 까먹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인 그런 거. 그러니까 신문 산업도 이게 한계가 있고, 이제 방송도 이제 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해도 이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서포트 안 되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신문도 하다가 이제 망하게 먹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방송 통신 교육을 하자. 그러면 사실 가게들이 뭐 하루에 16시간씩 막 이렇게 일도 하시지만 계속 바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쁠 때는 몇 시간이고 나머지 이제 지키고 앉아 있는 거니까 그 시간에 좀 이렇게 교육을 하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시장 자문위원 할 때 배운 건데, 경찰 자문위원 할 때.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강도짓 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뺏으려고 강도짓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이 마약 관련된 것들이에요. 아. 그저 몇십 불, 그 마약 사 먹으려고. 네. 그것 때문에 강도짓들을 해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강도짓을 할 때는 걔네들도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총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해도 와서 다 돌아보고 만만해야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찬스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네. 응? 그래서 뭐 보통 7, 80%는 동네 사람들이 늘 아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좀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하면 사실 그런 일을 당하는 거를 좀 막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좀 세미나 한다고 나오려면 아침부터 밤까지 장사하고 피곤해서 집에 가서 잠자야 되는데 뭘 그런 그렇죠. 하냐고. 이제 한 좋은 예가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부부가 같이 일을 하면 이제 부인이 캐시대에서 캐시 보고 네. 남편이 저 뒷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놈들이 사실 와서 딱 총을 들이대고 이제 내라 하면, 그래서 이제 캐시대에다가 돈을 많이 안 넣거든요. 그렇게 가르쳐요. 한 돈만 조금 두고. 그래서 이제 달라 그러면 얼른 집어줘야 돼요. 그래야 목숨이 붙이는데 그런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여배요 그래하고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네. 저 뒤에서 일하던 남편이 왜 그래 하고 뛰어나오니까 이놈은 총 맞고 뛰어나오는 줄 알고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이게 1시간만 강의를 들으면 그렇죠. 그런 개죽음 같은 죽음은 면할 수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참 당시에 평생교육원 해가지고 이런 거 교육하고 그러고 하는데 결국 참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옛날에 개 모임 하는데 쫓아다니면서 네. 그래도 개 모임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 모임 할 때마다 좀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하면은 아마 한 10년 지나고 나면 초급 대학 졸업장들 하나씩은 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거로 해서 사실 그런 동포사의 그런 것들을 사실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많이 지켜봤죠. 그렇죠. 매일 1년 365일 따라다니면서 또 정말 아침에 이렇게 장사하러 나갔다가 그렇게 불행한 일 당해가지고 집에 못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네. 또 뭐 교통사고를 당하는 분도 있고, 가게 중에. 우리 이민 생활이 사실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 대도시나 이런 거 했던 것들이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참 우리 그래도 나중에 보면 결국은 우리 이민 1세들이 그런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미국 주류사에 빨리 진출하고 네. 그 뭐 얼마나 근거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보통 미국의 이민 생활이요 부모보다 자식이 잘 살면 성공한 거라 그랬는데요. 아, 그래서 이민 오면 보통 3대, 4대를 걸쳐서 안정화하고 주류사에 진출하고 이러고 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한 세대 만에 그냥 자식들을 다 주류사에 막 밀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류사에 보니까 이거 봐라. 이 사람들은 좀 특이하다. 그죠? 네. 그 남들 그 유태인들 이런 사람들도 보통 한 3세대, 4세대 지나야 이제 뭐 박사도 하고 그도 하고 이렇게 예? 프로페셔널들 돼가지고 미국 주류사에 진출하고 그러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그냥 희생해가지고 자식들은 다 예? 뭐 좋은 대학도 보내고 그 훌륭한 직장 갖고 전문인으로서 이렇게 주류사에 진출하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좀 더 특별한 민족이다.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느라고 사실은 제 인생이 다 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너무 시간이. 아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한 것이 그 전에 그 한국 그 실업인협회 연합회 회장을 하신 분이 계세요. 박건주 씨라고. 그 전에 시애틀 살다가 그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가셨대요. 네. 미국을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무슨 사업을 하시냐면 생유리 사업을 하세요. 왜 교회나 이런 데 가면 왜 생유리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제가 이제 고향이 천안이거든요. 네. 그분도 고향이 그 천안 목천이었어요. 그 뒤에 그 독립기념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공장을 하나 차려서 그 옛날 그 독립 사람들 이제 직업을 창출해 준 거죠, 말하자면.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미국에 다 수입을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 이렇게 파시는 그런 사업을 해서 제가 제일 부럽다고 그랬어요. 예? 자기 고향 동네에다가 이렇게 직업 창출해주고 대한민국 수출 도와주고. 네.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가족들을 놀러 오라고 이제 비행기표를 보내주셔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갔다 이제 온 적이 있어요. 아, 그때 가서 이제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거기 가니까 동양인이 메조리티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 저 다운타운에 나가니까. 그렇죠. 뭐 중국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도시 그 대륙 횡단철도 서부 기점이 그쪽 샌프란시스코 거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다운타운 나가면 한 7, 80%가 동양인이에요. 네. 그래서 아하 이런 거로구나 바로. 우리가 동부에서는 죽어도 뭐 우리가 메조리티 될 수는 없지만 네. 모여 살면 우리 한인타운을 해서 모여 살면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 살면 메조리티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인타운이 모아져서 거기서 시의원도 뽑고 주의원도 뽑고 진짜 연방의원 하나 뽑을 정도로 이렇게 모여 살면 좋겠다. 네. 미국이란 게 결국 이렇게 해야 우리 권익을 찾고 이렇게 후세들이 이제 어차피 우리야 여기서 이제 학원 우리 자식들은 다 이제 여기서 빼먹고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했으니까 네. 이들이 하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돼서 그 한인타운 형성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구나. 네. 그런 거.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당시 미국의 그 볼티모어 시에서 인종차별 방지위원회 그 커미셔너를 한 10년 가까이 했어요. 네. 그 커미셔너가 9명인데 네. 내가 하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무슨 일을 하다가 한국 사람에 관련되는 게 나오면 네. 그래도 내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메조리티는 될 수 없지만 네. 9명 중에 1명만 끼어들어가면 네. 우리 목숨이라도 찾아먹을 수 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각계각층에 이렇게 진출하도록 도와주고 해야겠구나. 응? 네. 예, 그래서 이제 그하고 뭐 그 뒤에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그 나중에 법원 공무원하고 은퇴를 했는데 네. 그 법원 공무원의 그 클럭이죠. 내가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네. 그 서킷코트의 클럭이 선거직이거든요. 네. 이제 그 사람하고 흑인 그 정치인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나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당신 저 선거 때 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도와줄 테니까 네. 한국 사람을 10명만 써줘라.
그래서 각 부서에 2명씩 근무하도록 배치를 해줘라. 네. 그러면 뭐 본인들도 도움이 되지만 이제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거기서 트레이드 라이센스, 비즈니스 사업 라이센스 발급하고 매리지 결혼 라이센스 발급하고 그런 거를 서킷 코트에서 하거든요. 아, 예. 한국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그분하고 한참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한 10년 이상 같이 일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분도 내 약속을 지켰고, 물론 나도 우리 친구들이나 뭐 지역사회 이제 하는 분들 해서 그분 선거할 때 좀 많이 도와주고. 네. 그래서 그분을 거쳐서 그분 때문에 공직 진출한 사람이 한 50명이 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셨네. 네, 한 10년 동안에. 네. 그러니까 이제 해서 그러니까 저는 거기 남아 있으라고 그래요. 뭐 빨리 딴 데로 가라고 그래요. 왜? 그건 처음에 들어갈 때 발판이 없어서 못 들어가지. 들어가고 그렇죠. 나면 다른 카운티로도 가고 뭐 스테이트 가버먼트도 가고 연방 정부도 가고 그래도 이제 경력이 생기니까 갈 디딤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빨리 이제 가고 그러면 이제 또 충원해서 또 쓰고 이래가지고 한 10년 동안에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참여한다 그러면 그냥 그 정치인들 뭐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 가서 사진 찍고 뭐 이러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좀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하자. 이제 딴 얘기만 잔뜩 했는데 아니요, 중요한 와서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참 한인사에 일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하는 거다. 네. 이제 그걸 가지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보다도 한인사에 대한 그런 이해가 많이 되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살아왔는지를. 또 네. 그러면 또 이분들한테 이제 인생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챕터에 네.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제 생각을 고민한 거죠. 나를. 네. 내가 어떻게 살 건가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래도 예수 믿고 했더니까 선교 사역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간다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이제 남도 좀 물귀신 마냥 끌고 같이 가야겠다. 혼자 갈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시니어 선교회를 시작을 한 것이 우리 한인 동포들이 정말 그런 험악하고 어려운 그런 이민 생활을 해왔는데 네. 그래도 사실은 미국이나 캐나다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제일 축복받은 건데 그러면 좀 돌려주는 기회도 있어야 되고 네. 또 우리 이런 이민 1세들이 정말 우리 다른 동포들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은퇴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이제 시니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서 네. 내가 이렇게 시니어 선교학교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시니어 선교. 근데 이제 그 시니어 선교라는 이제 사실 좀 어려움이 뭐냐면요. 네. 이제 선교 시대를 이렇게 시니어 선교를 제4의 물길이라고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연안 선교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배 타고 가서 복음 전하다가 여차적하면 이제 도망오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내륙 선교에서 네. 뭐 죽으면 죽으려라고 내륙 깊숙이 허드슨 테일러로 하는 게 내륙 선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텐포리 윈도로 얘기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 네. 했는데 이제 그때까지 선교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멀리 이제 배 타고 말 타고 가서 선교지 가서 1년, 2년, 10년 하면서 말 배우고 언어 배우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만들고 이런 개념들이 이제 우리 선교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러면. 우선 사실은 뭐 비행기 타면 이제 지구 끝까지 반나절이면 가는데 네. 옛날처럼 뭐 몇 달씩 배 타고 뭐 말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선 지구촌이라고 그래서 말을 쓰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게 지구가 점점 좁아졌단 말이죠. 네.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그렇게 하루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네. 또 통신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정보 교환들이 뭐 캔사스에 계신 분들하고 저 워싱턴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그렇게 변했으니까 그 선교하는 것도 좀 변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선교하면은 아주 멀리 가서 그냥 그 몇 년 동안 오래 해야 그게 선교지. 장기 선교 갔다고 오고 그러면 저거 놀러 갔다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도미니카 공화국을 이렇게 선교 기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미국서 가깝고요. 네. 또 겨울에 그 출 때 거기 따뜻하고 네. 또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김현철 선교사님이란 분이 한 30acre 되는 데다가 선교센터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분이 300불을 200불을 내면 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하고 싶은 사역을 와서 하도록 몽석을 깔아준 거죠 보면. 네. 그래서 거기에면 빌딩이 갈 때마다 보면 하나씩 서요. 네. 근데 그 건축 수준이 이제 샤워를 했는데 이게 레벨을 못 맞춰가지고 네. 그 샤워를 하면 물이 침실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평 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이제 캐나다에 그때 시니어 선교학교 오신 분이 그 수평 사주고 쓰는 걸 가르쳐주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 이제 물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턱을 갖다 해놓는데 이게 노인네들 왔다가 그 걸려서 밀 끄는데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이 그 우리 특히 핸디맨들 많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저거 몰라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건물 짓고 그럴 때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정말 한두 주 아니면 뭐 한두 달이라도 이렇게 그런 걸 도와주면은 네. 훨씬 더 잘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 그런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들은 한국 사람이 하나 있으면은 버리는 게 없대요. 아. 못해서 네.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쓰고 나중 들어오는 거 나중 쓰고 좀 변하기 전에 삶아놓고 데쳐놓고 뭐 이래가지고 버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맞아요. 현지인들 시키면 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다 쓰니까 반은 버리고 반은 쓰고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선교지에 가면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사람하고 그릇은 있는 대로 써먹는다고. 네, 맞아요. 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좀 그래 있는데 선교라는 게 꼭 누구한테 가서 직접 전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네. 전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다 선교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가면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안 가분들이 아유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뭐 선교지가에 뭘 써먹겠나 뭐 내가 말을 하나 뭐 제대로 뭘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고 이제 망설이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분들한테 가시면 할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선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해서 몇 년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고 네. 몇 주 동안 필요할 때 가서 도와주고 오는 것도 훌륭한 선교입니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니어 선교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실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꼭 선교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쵸. 살고 있는 현재 여기서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지구촌이라는 또 다른 의미냐면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도시 개그지만 주변에 가면 그 뭐 난민으로도 와 있고 아니면 이민자로도 와 있고 뭐 유학생으로도 와 있고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미 와 있으니까 우리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자기 민족한테 보내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인 선교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됐어요 이미. 작년에 그렇죠. 1년 동안 한국 가서 서역해면 보니까 네. 한국도 지금 300만 명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이주민들. 네. 네, 그렇죠. 이제 결혼으로도 와 있고 노동자로도 와 있고 뭐 이렇게 네. 해서 그러니까 여기 스페니시 없으면 뭐 장사나 뭐 사업하기 어렵다 그러는 것처럼 한국도 이미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근데 초기에는 교회들이 상당한 역할들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네. 요즘은 정부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교회가 할 일들이 없어졌다고 그럴 정도인데 네. 왜 그런 다문화 가정 이런 사람들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 대도시에는 그 시니어 선교 학교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제 거기 가서 제가 특강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린 게, 자, 시니어 선교가 이제 졸업하시면 네. 친구들 두세 명이 모여서라도 한 시간만 안 나가도 이 주변에 가면은 섬길 사람들이 이미 와 있단 말이죠. 네. 그분들 모셔서 한국 문화도 좀 가르쳐주고 한국말 가르쳐주고 정말 예수 사랑으로 품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거구나 이렇게 했을 때 자기 민족에 돌아가서 이렇게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걸 해가지고 시니어 선교가 이제는 here and now 지금 우리 사는 데서 지금 이제 여기 우리 거기서도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뭐 이렇게 홈레스 쉘터를 방문한다든지 양로원을 방문한다든지 또 이렇게 주위에 혹시 난민센터나 이런 거 있으면 이런 데 가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니어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시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정말 뭐 외국에도 좀 가고 네. 뭐 금년엔 뭐 아프리카 가서 한 2달 이렇게 해자 오고 네. 내년에 또 저 남미도 좀 가고 뭐 네. 몽골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이렇게 이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 우리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혹시 이제 그러면은 뭐 저희 물어보실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대로 좀 이렇게 네. 해드리고 좀 더 기를 하죠. 방금 이제 말씀 가운데 도미니카 그 김인철 선교사님 말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예. 거기에 뭐 월 200불만 있으면 숙식을 제공해 주신다 그런 말 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김인철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연세라든가 뭐 예. 그런 걸 좀 소개해 주시죠. 김현철 선교사님이 한국의 그 3.1 빌딩 아시죠? 네네. 그거 옛날 주인이셨어요. 옛날에 그 산미그룹의 회장이셨어요, 그분이. 산미 타이거즈도 있고 뭐 이렇게. 예. 산미 철강 뭐 이런 산미 그 그룹의 회장이셨는데 네. 그 동생한테 다 물려주시고 네. 그때 그분이 이제 그 대장암 때문에 고생을 하셨어요. 하나님한테 이제 소원을 하신 거죠.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하고. 네. 그분이 이제 그래서 그 시애틀 그쪽에 밴쿠버 그쪽에 이제 오셔서 있다가 네. 그 아시다시피 그 하와이 열방대학 있잖아요. 그렇죠. 코나에. 거기에 예수전도단 그 하역이 한 36,000명이 배출을 했대요. 사역자들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다 그분들이 액티브하게 다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36,000명이 예수 전도단 출신으로 전 세계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분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도미니카에 가신 지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그 선교센터를 잘 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도 또 꿈도 커요. 이제 거기서 원래 그 DTS라고 그러거든요. Disciple Training School. 그게 이제 가장 기본 스쿨이에요. 거기 졸업하고 나면 이제 사역자가 되고 거기 7가지 영역을 그 사람들이 이제 해요. 정치, 경제, 뭐 교육, 문화 이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그런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 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이 그 DTS 졸업을 하고 선교사로 가서 거기서 해서 거기다가 이제 하면서 하시는 게 이제 DTS 그 열방대학 코스를 거기다 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 그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 주변에 한 40개, 한 50개 가까이 교회들을 지어주셨어요. 현지인들 교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나 이 단기 선교팀이 오면 그런데 선교지 방문해서 이렇게 좀 보여주시고 모티베이션 시켜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딩 많이 지어놓고 그래서 이제 지역 그 현지 선교 목사님들 트레이닝도 많이 시키시고 강사 불러다가 또 저도는 이제 처음에 이쪽에 청소년 오케스트라 팀이 있어서 임페스라고요. 그 학생들 데리고 이제 몇 번 갔다 왔고 그래서 제가 일에 그 시니어 선교대 워싱턴 벌티모어에서 할 때 그 강사 초청을 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왔다 가시고 아마 그때 이제 좀 더 인스피레이션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 선교학교를 그쪽에서 매년 1월 달에 했는데 네. 1회, 2회, 3회, 4회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못할 것 같다고 그래요. 아, 사실 그래서 저는 그 꼭 많이 아니고 네. 뜻 맞는 분들끼리 친구들끼리라도 한 뭐 두세 커플이라도 그렇죠. 이렇게 한번 왜냐면 그렇잖아요. 단기 선교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이 갑자기 무슨 장기 선교사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가기 전에 훈련도 좀 하고 가서 현실에서 좀 보고 갔다 네. 와서 디브리핑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선교에 대한 그 선교지도 좀 품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시고 네. 그런 분들 중에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선교사로 키우시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단기 선교 또 그런 분들 하잖아요. 야 단기 선교 차라리 그 돈 갖다 선교지 보내주면 잘 쓸 텐데 괜히 놀러 다니고 돈 쓰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아, 그건 아니죠. 예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현지에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 선교사 이렇게 키워내는 역할도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그러면 우리 장로님 그 김인철 그분은 뭐라고 호칭을 해요? 선교사님이죠. 예. 그 선교사님들 연락처를 한번 주시면 그렇죠. 제가 연락해 드릴게요. 저희가 예. 모임을 한번 초청해서 예. 듣고 그리고 저희가 듣기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겨울에 추울 때 거기가 날씨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은 가도 좀 피한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저도 시니어에 대해서 좀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예. 논문 쓰고 그래서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 거기 발견하는 게 어쨌든 이분들이 몰라서 지금 그렇죠. 장님 말씀은 몰라서 맛을 못 봐서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맛을 못 봐갖고 좀 모른다고요. 그래서 예. 어쨌든 무슨 목적이 됐든 뭐 관광 목적이든 모두 하여튼 나가봐야 네. 나가서 맛을 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뭔가 거기서 이제 소명을 찾고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예. 일단 모시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뒤에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죠.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네, 그 제가 이제 연결해 드렸는데 사실은 시니어 선교 학교 하면서 뭐 특별히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 복음이 뭔지 알고 그럼요. 저 선교지 가면 이제 사실은 그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못 모이니까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럼요. 왜 성도들이 서로 모여야 되잖아. 모이기를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럼요. 모여서 서로 에디파이 시켜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찬양하면 하나님 느끼고 이런 거 하는 건데 네, 사실 선교지 가면 퍼주기만 했지 받을 데가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영적인 고갈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게 같이 모여서 하면서 그게 더 재충전이 되고 그러는 건데 네, 그런 기회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사실 몇 년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영적인 고갈이 올 수도 있다 그러고 하는 것들이 네, 그래서 그 이미 사실 말씀이나 뭐 기도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돼 있는데 특별히 이제 조심하는 게 나이 먹고 간섭 많이 하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자비량으로 가면 네, 10년씩 이렇게 선교하신 분들 뭐 nobody perfect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눈에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뭐 잔소리도 하고 와서 또 돌아와서 엉뚱한 얘기하고 이러는 분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사실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예. 그런 교육을 그래서 시켜야죠. 갑질하는 저는 그리고 갑질한다 그래요. 선교지 가서 갑질하고만 오지 갑질하고 오지 않으면 된다. 맞아요. 섬기러 갔으니까 도와주기만 하고 오면 되는데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거 왜 저러냐 저거 왜 저러냐 뭐 이런 이제 좋은 예가 이런 거예요. 갔더니 이거 집안에 이거 식모들 둘 쓰고 정원사도 둘 쓰고 호화 생활하고 있다더라. 왜 그래? 사실 그분이 10년 선교하면서 얘네들이 돈을 주고 이제 일을 시키고 제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일하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걸 하는 건데 네, 또 정원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이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이 보더니 선교사님들이 말이야 너무 이렇게 호화 생활한다고 식모 두고 일하는 사람도 뭐 귀족이다, 귀족.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시험에 든단 말이죠. 그런 사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렇죠. 그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물론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다 가서 할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 참 조상들이 똑똑한 것 같아요.
귀머거리 3년, 덩어리 3년, 응? 이 맞아. 눈머리 3년 한 것처럼 좀 봐도 좀 못 본 척, 응? 들어도 네. 못 들은 척 이렇게 넘기고 나중에 이제 끝날 때 이렇게 디브리핑 할 때라도 이렇게 서로 의견 나누고 이러면 좋은데 네. 그걸 보는 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상처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그런 노인네들은 안 오는 게 낫다. 오지 마라. 응? 맞아요, 맞아요. 응. 저도 와서 선교 때, 그냥 네. 도와주고 이렇게 네. 하고 가면 뭐 일주일 막말로 그 김현철 선교사님한테 차량이 한 10여 대 있어요. 네. 메케닉이 가서 한 일주일에 10달이나 1년에 한 2번만 가서 점검만 해주고 와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거. 우리 지금 오신 정 장로님이 그 네. 자동차 그 중환자실 담당이세요.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선교에 그게요. 그러면 10달에 한 번만 가서 일주일만 가서 해주고 와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또 물론 그런 단기 선교팀이나 그 말씀 올때 여자분들 권사님들 가서 좀 그런 거 복회 가서 좀 일주일 2주일 도와주는 것도 좀 좋고. 그거는 이런 곤란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현지인들이 일은 다 하는데 예. 감독하고 지시만 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유, 좀 권사님들도 쉬어야 되는데 가서 또 그거 하라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하면은 신이 더 나세요. 신이. 그래요? 그래요? 우리 장로님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우리 사모도 뭐 예, 질문할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뭐 특별한 거 없고 예, 많이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화면에서 한번 어떻게 장로님 사라지셨나요? 글쎄 뭐가 잘못돼서 지금 이 전화를 받다 보니까 다음에 한번 우리도 거기 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죠. 그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제 예. 사실 제가 이제 한마디 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트럼프가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일을 낼 사람이라고 봤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미국은 지금 테러와의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해서 그걸 소형화해가지고 테러리스트한테 넘기는 거를 제일 겁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얘네들이 싹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싹을 잘라버리려고 폭격하려고 그런 게 클린턴 때였거든요. 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막았단 말이에요. 네. 정밀 폭격도 좋지만 사실 그렇게 하다가 전쟁 나면 또 우리 몇백만이 죽을지 모르는데 그거는 어쨌든 전쟁은 막아야 되잖아요. 한반도에서. 네. 응? 그래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 김정은 이게 자식이 그 핵무기 완성했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우리 평창 올림픽 전에 이제 더 이상 뭐 전략적 인맥을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해결을 네. 해야 될 상황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평창 올림픽 전에 미국이 이제 그 클린턴 때 말고 이제 또 때릴 거다고 본 게 사람이 70~80% 됐다고요. 네. 북한 때릴 거다. 응? 근데 이제 그때 평창 올림픽 때 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넘겼는데 이게 트럼프가 이 재선이 되든 안 되든 지금이 사실 금년이 제일 위험하지 않냐 본 이유가 네. 이 트럼프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가도 대통령에서 2달 남은 동안에 뭐 자기 업적 쌓는다고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긴다고 때릴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있고 네. 또 이제 뭐 대선이 되면은 뭐 4년 안에 또 때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진짜 우리 한민족이 그 통일의 기회도 되지만 잘못하면 전쟁 때문에 난민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 난민촌이 생기면 누군가 가서 북한 동포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네. 만약에 중국 국경에 난민촌 세워놓는다면 그 중국 병사들이 사람 취급하겠어요? 우리 북한 동포들? 네. 또 우리가 시니어 선교사들이 가서 같이 섬겨야 그나마 그래도 사람 대접받고 예수 믿는 그런 그 기회가 생길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미국, 캐나다에서 은퇴하는 이민 1세들이 빨리 좀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네. 통일 기회를 주신다면
가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젊은 사람들도 직장 내려놓고 가라고 그랬으니 차라리 우리가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됐다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기회가 주시면 난민촌에 가서 우리 북한 동포들 좀 돕고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간다면 사실 난민촌에서 평생 살으라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 사람들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한테 5천 명, 10,000명 이렇게 보내는 네. 이제 그게 제2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어허.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한민족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그 우리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가서 우리끼리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네. 현지인들도 좀 잘 살게 도와주고 그래서 네. 새마을 운동도 하겠다는 거고요. 미국에서 네. 잘하면 전 세계에서 다 잘할 수 있으니까 네. 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런 통일의 기회가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 우리 시니어 선교사들이야말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타민족이나 우리 동포들 돕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난민촌에 가든지 아니면 네. 다른 선교사님들이 있는 데에 가서 그분들 몇 달씩 돕고 돌아와서 또 이제 손주하고 좀 쉬시고 했다가 다음에는 또 다른 데 가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마지막을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고 또 예.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SMK 64회 모임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워싱턴 볼티모어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허인욱 장로님, 교장 선생님 모시고 귀한 말씀 또 저희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또 준비하게 하는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 서로 교제하면서 좀 더 우리 캔서스에 있는 시니어들도 이런 동부나 이런 데서 앞서가서 이 시니어들을 깨우는 이런 분들을 본따서 저희들 닮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같이 동참하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귀한 비전과 또 간증을 나눈 저희 모두에게 앞으로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또 다음에 예. 뵙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